또 중요한 이론을 좀 다룰 건데, 이게 그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제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수의 책에서 이제 그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그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 수업에서 지금 이걸 아예 논하지도 않았죠. 이거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잔뜩 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OSI 7 레이어 안 다룰 겁니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소켓, 그 중에서도 이제 TCP 프로그램, 그 TCP 소켓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연결, 커넥션, 영어 표기로 커넥션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연결이죠. 이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결이라는 걸 한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TCP는 Connection Oriented Protocol 그래요. 근데 이거랑 정반대로 뭐가 있냐면 UDP가 있죠. 얘는 이제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커넥션 리스죠, 얘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TCP는 뭐 이제 이런 그 여러분 네트워크 책들 읽어보면은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정성. 이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그 호스트가 하나 있는데 뭐 이걸 A라고 할게요. 근데 다른 호스트 이제 B에서 데이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구간을 타고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때 유통되는 데이터 단위가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패킷이란 말이에요. TCP에서는 세그먼트라고 그러고 요게 조각 하나를 세그먼트라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택배 박스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있는 게 요게 패킷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가 하나 가고 두 번째 거 있고 세 번째 거 있고 네 번째 거 있고 쫙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네트워크로 보낼 때는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4번 보내고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받는 애가 1번 받고 2번 받고 3번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4번이 와. 엥?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3번은 로스가 난 거죠. 유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TCP라는 통신 프로토콜은 이제 운영체제 수준에서 커널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지 않아도 커널 입장에서 야 이거 3번 안 왔어 3번 다시 보내줘 라고 3번 이거 재존송해줘 뭐 이렇게 요구를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빠졌어? 나 이상하다 3번 보냈는데 한번 다시 보내줄까? 그래서 리트랜스미션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UD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OS가 재존성 해준다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존성이라는 메커니즘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구현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CP를 써야 될지 UDP를 써야 될지 뭐 이런 얘기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TCP부터 네트워크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데 연결이라는 거는 이제 요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죠. 이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걸 해서 연결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연결이라는 게 무슨 계약 같아. 계약서 주고받고 무슨 뭐 이런 것 같은. 근데 이 연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태라는 말이 무조건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연결이라는 말 가지고 상태 얘기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결이라는 것을 하기 전이 있고 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결 전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 전 상태가 있겠고 그 상태에서 연결 중으로 가다가 연결이 됐다 완료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을 하겠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태.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을 하자고 누가 먼저 했으니까 한 걸 텐데 그 연결이 또 종료되는 과정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료되기 직전 종료를 누군가 요청한 상태.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게 계속해서 뭐하냐 전이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게 전이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적절성이에요. 예,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 있지 않나요?
네, 옛날에 이제 무슨 시트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았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제? 전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는 척, 여보세요 하고 나갈 때 있죠. 전화 안 하는데. 근데 그때 벨 울려.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상태 전이의 적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이 울려야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보세요 전에 벨이 울렸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 거고, 그게 적정한 상태 전환인데, 만약에 이제 여보세요 한 다음에 벨이 울렸다. 그럼 전이가 부적절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의 이제 적절성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보안으로까지 이어져요.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자,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파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개수가. 그래서 이제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건데, 이 소켓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닫혀 있는 걸 연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가 이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열어서 쓴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긴, 좀 틀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론상 이제 쓸 수 있는 개수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요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이 네모 박스 하나가 나오잖아요. 요게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골치 아픈 그림을 보기 전에 TCP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클라이언트 서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서버가 있고, 얘네들 간에 이제 뭔가 블라블라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먼저 서버는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접속을 하겠다니까. 그러면은 이 대기 중일 때 클라이언트가 여기 가서 소위 연결을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그걸 만약에 연결을 인정해서 받아들여 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결을 받음.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화를 켜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면 벨이 울리겠죠? 그때 내가 여보세요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대기하는 것과 이런 어떤 대기라는 행위 자체를 서버가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는 대단히 이제 패시브, 수동적이죠. 근데 클라이언트는 그에 반해서 이제 액티브하게 자의적으로 먼저 연결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서버가 되게 중요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대기 중인 상태, 그 다음에 연결 시도하는 상태, 연결이 된 상태, 왜냐면 이제 서버에서, 즉 전화 받는 사람이 전화 받아주면 뭐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상태가 전환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listen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화 대기 상태. 그러고 있다가 send received가 뭐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결하자라고 뭔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화를 받아주면 그때 established, 연결이 된 거고, 그때부터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 파란 라인을 잘 따라가 보시면 서버가 딱 요거예요. 서버가 요렇게 갑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요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연결하자라고 하면 receive, 연결하자는 요청을 받아서 그래 하고 연결 받아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패시브 클로즈예요. 연결이 끝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화를 건 사람이 끊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f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날라오면은, 그러면 얘가 close wait, 그 다음에 뭔가 acknowledgement 보내는 거죠. 야, 우리 끊자. 그럼 그래 끊어, 뭐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소켓이 끊기고 다시 원위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소켓을 열어가지고 뭐해요? 서버 쪽에다가 연결하자라고 가겠죠. 그러면 연결하자고 했더니 서버가 그래 라고 하면 연결된 상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연결을 끊는 건 누가 끊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연결 한쪽에서 끊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서버가 먼저 소켓을 닫아버리고 즉 전화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건 적절한 전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자라고 가면 이 액티브 클로즈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소켓이 닫혀요. 근데 여기에 뭐 이런 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임 웨이트라고 요런 상태를 지나 가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닫자라고 했을 때 핀 웨이트 1번, 2번 갔다가 타임 웨이트 가면서 타임아웃 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타임 웨이트 상태가 딱 걸리면은 소켓이 닫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서버 쪽에서는 이런 흐름을 타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타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상태전이 뭐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TCP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로 생각해 보면 쉽다? 네, 전화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전화 걸기 전, 그래서 전화가 연결 중인 연결된 그러면 그때부터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통화가 끝나면은 또 연결이 끝나는 어떤 시퀀스를 타야죠. 적절한 그 연결을 끊는 어떤 그 절차 누가 먼저 해라? 서버가?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되도록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게 프로토콜 설계예요. 뭐 프로토콜을 설계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전이가 이루어진다. 뭐 요거 이론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이 이론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이론들이 구현된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즈 TCP 소켓인데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수가 잔뜩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또 우리가 묶음으로 이렇게 왕창 만들어 놓고 갖다 쓰잖아요. 그럼 함수들 이렇게 안 하고 꼭 또 API 또 예쁘게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금 특수화시켜서 아예 그냥 풀 키트로 만들면 이제 SDK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윈도우즈 소켓 API들이라는 것이 이것만 잘 쓰면 사실 개발자는 끝나요. 근데 이런 이론들이 이 함수들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이론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그거는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 코드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 와이어샥으로 확인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상태 다이어그램 변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라는 뭐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게 전부 다 TCP 세그먼트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TCP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는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직접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도구가 와이어샤크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대로 정말 변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 다이어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나 공부는 그 네트워크 공부를 따로 하세요. 그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저렇구나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만 가져가시고 요거는 이제 와이어샥으로 보면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작동하는지 구경만 좀 해보면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샥 같은 도구에서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공부하시게 된다면 좋겠죠. 네. 이론과 어떤 코딩 능력과 이게 이제 같이 합쳐져서 될 테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켓에 대한 얘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상태 전이에 대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네,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